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강으로 끝내는 고전문학 진행하고 있는 신지원입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은 고전 3문, 그 중에서도 요 3점짜리 문제들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물 간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서술상의 특징도 확인할 수 있고, 어려운 산 다 넘어왔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3점짜리 문제긴 하나, 우리가 고전 논문을 통해서 확인한 게 있죠. 배점이 높다고 해서 걱정할 건 없더라. 어렵지 않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요. 우리 한번 재밌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점이 높은 이 3점짜리 문제들 완벽하게 풀이하는 방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고전 산문에 3점짜리들은 어떤 발문으로 제시됐는지 유형을 좀 파악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은 요 내용들 발문 한번 보세요. 이게 대표 발문이거든요. 보기를 참조해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본다든가 아니면은 이걸 읽고요. 윗글을 읽고 보기를 참조해서 윗글을 읽고 학생의 반응을 보는데 옳고 그른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니면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뭔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결론은 이 보기를 바탕으로 내용 파악을 할 수가 있는가, 보기에 뭔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제시가 되니까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위 작품을 근거를 삼아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자, 이 보기에는요, 고전 논문하고 비슷합니다. 이 소설의 다른 부분을 좀 제시해 줄 때도 있고요. 제시된 부분 말고 별도의 다른 부분 제시해 줄 때도 있고 아니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작품에 관련된 설명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관련된 내용이 보통 이 서술상 특징에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대 배경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문학사 할 때 얘기 한번 했었죠. 이런 문학사에 관련된 내용이 보기 박스에 잘 들어가니 여러분들이 요거 잘 알아놓으면은 문제 해결할 때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고전 논문 3점 해결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근거로 판단해줘야 되는지 배경 지식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바탕으로 봐야 되는지, 뭘 바탕으로, 뭘 근거로 이 작품을 해석해야 되는지 먼저 제시를 다 해주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즉, 뭔가 암기하고 뭘 기억해야 되고 사전에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없다는 거죠. 이 작품 처음 봐도 보기 보고 충분히 해석 가능한데 단 이제 보기에 사용되는 아주 기초적인 문학 개념어라든가 용어들 이런 것들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요 수준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부터 잡았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요. 이 3점짜리 유형 풀이법은 논문하고 동일하게 이 주어진 보기의 내용을 굉장히 철저하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제시되는 경우가 대다수의 보기 박스 안에 들어가는 게. 자, 그래서 이 독서지문 읽듯이 제가 고전 논문 얘기할 때도 그랬죠. 독서지문 읽듯이 내용을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고 이런 거는 요런 내용들을 하위 요소로 가지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본문하고요. 보기 제시된 내용하고 또 선지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이 트라이앵글 3개를 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답을 고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고전 산문은 또 다급하게 읽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급해도 보기에 제시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선지, 고전 논문 때도 얘기했죠. 마침표가 나와 있는 데까지 끝까지 읽고 여기 있는 내용이 맞는데 근거는 보기에 있구나. 여기 있는 내용이 맞는데 이 근거는 본문에 있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나와줘야지. 즉, 왜 이게 답이에요? 했을 때 여기랑 여기 보면 이게 답이에요. 라고 딱 떨어지게 설명이 가능할 정도여야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고전 논문에서 연습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죠? 차이는 제시된 게 운문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짧냐 아니면 산문이라서 좀 상대적으로 긴 편이냐인데 이 긴 산문을
어떻게 내용 정리를 해놔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3점짜리 문제 잘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요, 앞서 배운 개념들 적용해 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요 지문은요, 임진록이란 작품이에요. 이게 2014년 6월 모의평가에 나온 작품인데 이때 말고도 다른 때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작품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모른다고 해서 좀 맘상이할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아요.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3점짜리 문제 풀이법 보기로 했잖아요. 지문이 참 길게 나오죠. 고전 3문은. 이때 요거부터 보지 마시고 일단 문제부터 보세요. 고전 3문 자체가 받아봤을 때 먼저 문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기부터 봐줘야 돼요. 자, 보면 뭐래요? 임진록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역사 군담 소설로서 역사의 허구를 더해 전란으로 인해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 보상하고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를 위해서 좀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때로는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을 형상화하기도 했대요. 아, 그러면은 이 사실을 소재로 한 소설인데 배경은 임진왜란이에요. 그쵸? 자, 근데 임란이라는 이 사실 더하기 뭐가 있어요? 허구가 있죠. 이걸 통해서 뭘 의도합니까? 우리 민족적 자존감 보상. 왜냐면요, 우리가 오랑캐라고 부르던 애들이 쳐들어가고 우리가 이렇게 당했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죠. 근데 이거를 소설에서나마 좀 허구성을 더해서 이 민족적 자존감을 좀 키워주고자 한 것이고 또 땅에 떨어졌으니까. 자, 그리고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 당시 민중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런 전란의 원인이라든가 피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중들의 생각, 정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해주기 위해서 뭘 했냐면요,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을 통해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아니면은 역사적 근거는 없는데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좀 가공의 사건을 만들어주기도 했대요.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조선인의 우월성 드러내주고요. 우월성 드러내주고, 그리고 역사적 근거가 부족한 가공의 사건, 여기 허구적 사건, 요거를 형성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자, 요거까지 파악을 했으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본문을 봐야 되니까 옆에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기에다가 밑줄만 좀 쳐줘도 되겠죠? 그쵸? 자, 이 내용 확인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지문 좀 볼게요. 자, 지금 굉장히 긴데, 자, 동래 부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때요, 동래 부사 송정이 사신 온다는 공문을 보고 웃으며 자, 뭐라고 하는가? 조정의 사람이 무수한데 어찌 구태여 중을 보내리오. 이는 더욱 패망할 징조라. 동래 부사가 왜 중을 보내느냐라고 하면서 요거 비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자, 지금 임진록,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이 배경이에요. 그냥 그 임진년의 기록이라는 것이지 여기서 주인공이 누군지는 제목 보고 파악을 못하겠죠. 의아하지만 일단 여기서 송정이 중을 비웃고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하인이 보아되 사명당 행차 온다 하오니 어찌 접대하리까 라고 해요. 사명당이란 사람이 온다. 자, 중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 사명당이 온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명당이 중이라는 거 여러분 파악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등장인물이 이 사람이 중인데 송정이 봤을 때
동네 부사인 이 송정은 이 사람을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어찌 접대하니까 라고 하니까 상리로 대접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비록 부처라고 한들 어찌 고지 들으리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부사의 말을 이루고 지방관의 도리에 복명사신을 가벼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이다더니 자연 3일 만에 이르렀대요. 자, 지금 대접하는 도리와 수응하는 일이 굉장히 소홀했대요. 앞에 나온 얘기가 지금 상례가 대접한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접하는 도리와 수응하는 일이 소홀했다는 걸로 봐서 제대로 대접을 잘 못해줬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사명당이 대로했대요. 크게 화를 내가지고 자, 이제 객사의 좌기하고 좌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요게 포인트죠. 이거 다 넘기셔도 됩니다. 무사에게 명을 해서 송정을 잡아 개하에 꿀기하고 이르되 요게 포인트죠. 송정이 아까 사명당 비웃은 막대해준 얘를 잡아다가 딱 꿀게 만들어고 얘기해요. 너가 벼슬이 옥당이나 지방관이요. 나는 중이나 사명당 중학실하네요. 중이나 일국 대사마 대장군이요. 복명사신이거늘 너가 한갑 벼슬만 믿고 국명을 심상하게 여겨 방자함이 태시하마니 즉 네가 지방관이라는 지방관 어떤 관리죠. 관리라는 걸 믿고 너가 지금 나를 이렇게 대하니 내가 너를 내어서 배워서 국법을 어미하겠다. 즉 너를 벌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사명당 어때요? 사명당이 중인데요. 사신이고 그리고 봤을 때 지금 여기서 기강이 좀 해이한 이 동네 부사들을 이렇게 확 벌을 줄 정도로 굉장히 단호한 면도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봅니다. 사명당이 일본에 도착을 하니까 외왕은 사명당의 신통력을 여러 가지로 시험한다? 되게 중요합니다. 사명당이 신통력이 있다니. 자, 그러면은 중이긴 중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 뭐가 있어요? 신통력이 있대요. 자, 지금 이 얘기가 보기에서 허구가 있다는 거. 요 내용하고 같이 어울리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사실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하긴 하는데 이 허구적인 내용을 넣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 사명당의 신통력이 좀 허구적인 내용이겠군 하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한번 가볼게요. 외왕을 만나서 외왕이 사명당의 신통력을 시험을 하겠대요. 자, 채만홍의 주왈 신의 소견을 하는 걸로 봐서 채만홍이 뭔가 신하겠죠. 얘기합니다. 철마를 만들어서 불같이 달구고 사명당을 딱 태우면 비록 부처라도 능히 살지 못하리이다. 철로 된 말을 만들어 가지고요. 막 달궈요. 엄청 뜨겁겠죠. 자, 여기다가 사명당을 태우면 부처라도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데 아무리 부처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죽을걸요? 이 무서운 것들. 자, 그래서 외왕이 이 말을 옳게 여겨서 풀물을 놓고 철말을 지어 만든 후에 백탄을 외같이 쌓고 철말을 위에 놔서 달궈요. 이 과정 잘 모르셔도 어쨌든 철말을 놓고 불같이 달궜다라는 것만 파악하시면 되죠. 지금 이 채만홍이라는 애가 뭐라고 하느냐. 외왕 보고 사명당이 아무리 자기가 부처라고 한들 이렇게 되면 죽을걸요? 진짜 그렇게 해요. 외왕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이려고 드는데 이거를 신통력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당하진 않을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사실에 허구를 좀 더해서 땅에 떨어진 민족적 자존감을 좀 올리고 라고 했잖아요. 그 설명에 따르자면 그냥 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사명당을 청해서 가로되 뭐라고 하느냐. 저 말을 능히 타면은 부처 법력을 가히 알리라. 자, 사명당이 심중에 만극해서 약간 절차를 치릅니다. 낙관을 쓰고 조선 향사를 향해서 사배를 하고 자, 그랬는데 오색 구름이 일어나면서 천지가 막 희미해진대요. 뭔가 심상치 않죠. 자, 이 위기의 순간 철마를 딱 타려 했는데
갑자기 병력 소리가 진동을 하면서 난리가 나요. 천지가 막 뒤덮는 듯하고 태풍이 오고 모래가 날리고 돌이 다름질하고 비가 바가지로 담아 붓듯이 와요. 지금 사명당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천지가 난리가 나는 거죠. 온 자연물이. 자, 그래서 지척을 분변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납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사람들도 다 물에 빠져 죽고 이제 성 안뿐만 아니라 성 외에 바깥의 백성들까지 다 난리가 난대요. 근데 사명당이 있는 곳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잊었는다고 하네요. 자, 이걸로 봐서 사명당이 진짜 신통력이 있는 사람 맞죠? 뭔가 이게 부처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막 천지가 난리가 나면서 사명당만 싹 보호를 해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외왕이 너무 놀랬어요. 어찌하여 천위를 안정하리요 하니까 다시 한번 얘네 포기 안 합니다. 또 다른 애가 와서 얘기를 해요. 아이, 처음에 신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어찌 오는 날 환히 있으리까? 라고 하면서 방금 사세를 생각할 건데 지금 일어난 일을 딱 봤을 때요.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무섭죠. 자, 그러니까 조선에 항복해서 백성을 평안하게 한만 같지 못하나이다. 자, 임진왜란이 배경이라고 했는데 조선에 항복해서 일본이 조선에 항복해서 이렇게 문서를 낸다? 이거는 없던 얘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끼어든 이유는 뭐? 임진왜란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서술하면은 우리는 지금 자존심의 상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허구성 얘기가 막 끼어들었겠죠.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한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하고 허구는 분간 가능하잖아요. 자, 외왕이요. 이 한자경, 이 신하의 말을 듣고 마지못해서 이게 항복하는 글을 써서 보내요. 자, 그러니까 사명당이 어떻게 하느냐? 높이 좌하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 있고 3의 용왕을 호령하더니 문득 보아대. 용왕을 호령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허구성이 가득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내 나라 항복받기는, 즉 일본 항복 받는 거는 내 손아귀에 있대요. 외왕의 머리를 베어서 상에 바쳐드리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일본을 멸해서 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너 돌아가서 외왕에게 자세히 이르라. 지금 우리가 조선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요. 읽을 때 되게 속 시원했겠죠. 한 명이 가서요. 일본을 거기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일본 너 내 손아귀에 있어. 일본 왕 머리 베서 나 앞에 갖고 와. 안 그러면은 일본을 내가 싹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라고 얘기하죠. 허구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 백성들은 기분이 좋았을 거죠. 자, 사자가 이렇게 돌아가서 얘기를 해주니까 외왕이 이 말을 듣고 머리를 숙이고 할 말을 못해요. 관백이 왈. 전하는 모름지기 옥체를 진중하소서. 자, 보호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백성들이 살기를 도모해서 살펴보니까 여기저기로 다 헤어져서 울고 있고 6월 염천에 큰 비 오고 방초 중에 왕먹우리 소리 같은지라, 즉 완전 난리가 났다란 얘기예요. 왕이 이 광경을 보니, 외왕입니다. 지금 외왕이 이 광경을 보니까 만신이 떨려 능히 진정하지를 못하거늘 지금 사명당의 능력이 장난 아니죠. 그래가지고 지금 파들파들 떨고 있는 중인데, 자, 관백이 다시 가지고 들어가 사명당께 드리니 사명당이 또 항서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네 왕이 항복을 할 건데 일찍이 항서를 드릴 것이오늘 어찌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느냐? 너 어디 감히 나를 속여 하더니 용왕을 불러요. 와, 진짜 여기 말이 안 되는 얘기 많이 나오죠. 자, 이 사실에 기반을 하긴 하되 허구적인 얘기를 많이 끼어들었다더니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보기를 먼저 확인하면은 이 지문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도움받을 요소가 많다는 거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대는 용왕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얼굴을 드러내서 일본 사람을 보게 하라. 자, 사명당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용왕이 이 말을 듣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들고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막 몸을 드러내요. 사명당이 너 빨리 돌아가서 관백 왔던 그 신하에게 빨리 돌아가서 외왕에게 일러서 용의 거동을 보게 하라 라고 해요. 지금
용왕이 막 이렇게 왔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자, 그래서 외왕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삼룡이 막 구름을 피우고 사람의 머리를 베어 들고, 자, 이 형세가 꼭 산악 같고 고기 비늘이 어지러이 번쩍이면서 일광을 막 바수고 소리도 병력 같고 천지가 진동을 해요. 누가 봐도 기절할 만한 지금 상황이죠. 자, 이진거리 주왈. 지금 여기서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이길 수가 없죠. 삼양당이 지금 뭐 하냐면요. 여기에서 용왕까지 불렀어요. 본인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을 끌고 와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 다 놀라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진거리 주왈. 지금 이진거리란 인물 자체는 중요하지 않죠.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당연히 누구? 외왕이 신하겠죠. 자, 뭐라고 하느냐면요. 본국 보화를 다 바치고 항표를 올려 애걸하소서. 지금 있는 거 다 바치고 빨리 싹싹 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표를 올리고 올렸는데도 삼영당이 대로 진짜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네 나라 임금의 머리를 베어드리라 한데 마침내 거역을 했다. 그쵸? 맨 처음에 요구한 게 뭐였어요? 외왕의 머리를 들고 와라. 안 그러면 내가 일본을 멸망시키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신하들이 이제 왕이니까 어쨌든 그들의 왕이니까 옥체는 좀 보존하소서 라고 하고 자꾸 다른 일들을 하니까 그때마다 삼양당이 뭔가 신통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고 있죠. 이 얼마나 허구가 가득한지. 자, 삼양당이 근데 원하는 게 뭐예요? 일본 왕 머리예요. 요거 베어드리라 하는데 너네가 이게 거역하니까 내가 일본 무찔러서 혈천 완전 피로 가득하게 만들이라 해서 공중을 향해서 축수를 하고, 자, 이렇게 하니까 뇌성병력이 진동을 하고 산악이 무너지는 듯이 천지가 컴컴하대요. 신통력이 엄청 발휘가 되죠. 자, 외왕이 이때를 당해서 삼혼이 흩어지며 700이 달아나더라. 즉 당황해갖고 완전 정신을 빼고 도망갔다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달아났다는 얘기. 자, 지금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말이 안 되죠. 이게 뭐 삼양당이 굉장히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규적인 요소가 가득한 건데, 이렇게 글이 쓰여진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서 확인했죠. 허구성을 좀 가미해서 민족적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거를 좀 올리고, 그리고 민족의 생각이나 정서들, 그러니까 일본에게 얼마나 원한이 크겠어요. 우리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삼양당이라는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일본을 다 멸망시킬 듯이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것도 통쾌하게 느끼겠죠.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당시 좀 악한 감정이 있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의, 백성들의 정서도 반영을 하고, 또 삼양당이 워낙에 특출나다 보니까 지금 삼양당이 뭐 대군을 이끌고 간 게 아니라 혼자 갔죠. 혼자 갔는데도 다 이기고 있잖아요. 완전히 혼자, 나 혼자 일본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가지고 노는 수준이죠. 요걸 통해서 이 신의하고 능력이 있는 주인공을 통해서 조선 민족의 우월성을 느끼고 이 백성들이 좀 속이 시원함을 느끼는 요 내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를 먼저 보고 보니까 우리가 내용 파악하기가 되게 쉬웠죠. 자, 이제 이 보기와 우리가 파악한 본문의 내용, 요거 토대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골라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제가 이거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 실수 진짜 자주 하거든요. 내가 맞는 걸 틀리는가, 맞는 걸 고르는가, 틀린 걸 고르는가 자꾸 헷갈려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실수가요, 컨디션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 될 때가 있어요. 이해는 합니다. 피곤하죠. 그리고 내 컨디션이 항상 이렇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 컨디션에 좌우받지 않고 내가 이 문제들을 흔들림 없이 풀어나가려면요,
내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주 사소하지만 문제를 보고 잘못 읽어서 틀렸어요.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아주 흔하게 하는 실수가 1등급으로 못 가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항상 2문제 정도는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요거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내가 지금 맞는 거 고른다, 틀리는 거 고른다. 아무리 피곤해도 OX는 구분하잖아요. 그리고 선지에다가 이게 맞구나, 맞는 거 고르니까 얘가 답이야. 요 과정만 있어도 크게 안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본인의 이런 컨디션에 좌우받지 않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장치는 좀 해주길 바라고요. 자, 요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팁을 좀 드렸고 이제 우리가 요 보기를 참고해서 임시록 내용 파악한 거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사명당의 복수를 통해서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을 보상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요. 사명당의 복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잔인하게 보일 정도죠. 왜냐면은 일본 왕만 혼냈다던가 일본의 신하들을 같이 혼낸 게 아니라 그 피해 입은 사람들 중에 일본 백성들도 있었잖아요. 왜 비가 내려갖고 백성들이 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울고 이랬다고. 조금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요. 일본이 쳐들어와서 실제 우리나라 백성들한테 행했던 일 아니에요? 자, 그 복수, 좀 잔인한 복수. 자, 이 복수하고 있었고, 자, 선지 끝까지 보라고 했죠. 국토가 유린되는 과정에서 받은 민중들의 고통, 요거를 보상하고 있다. 자,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 요것과 함께 전란의 피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국토가 유린되는 그 과정. 자, 여기서 민중들이 느꼈던 생각과 정서, 민중들의 고통, 그게 정서죠? 맞잖아요. 양쪽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이 지금 양쪽 다 맞으니까 지나가줘야 돼요. 지금 우리 틀린 거 고르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모습을 부각을 해서 부각 정도가 아니라 그 소설 전체죠. 사명당이요. 신통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본 웬만한 영웅들 한 10명 모아놓은 것 같잖아요. 생부처라고 하는데 이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사명당의 갖가지 에피소드가 되게 많이 나왔죠. 일본에 갔는데 외왕이 부처라는 데라고 하면서 시험을 하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공격까지 다 하고 우리가 봤을 땐 너무나 통쾌한 그 능력들을 발휘하죠. 엄청 부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초인적인 능력도 있고. 자, 이걸 부각해서 왜에 대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내고 있군. 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 여기 나와 있죠. 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 사명당 같은 사람들 통해서 조선인의 우월성을 드러낸다. 여기 있잖아요. 자, 본문의 진자 사명당이 그랬고 여기 이 내용 본문에 있구나. 양쪽 다 맞으니까 지워줘야 돼. 이렇게 가셔야 돼요. 문제는 항상 이렇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에 대한 하인의 비판적인 발언을 볼 때, 자, 이 동래 부사 맨 앞에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을 좀 날렸을지 모르겠는데 앞에 동래 부사가 나왔죠. 동래 부사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명당이 온다는 걸 듣고 무슨 줌을 보내. 비웃고 좀 대접을 제대로 못했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상례로 대하라 라고 하는데 이게 풀이를 하자면요. 그냥 평상시 하는 것처럼 그냥 대강대해 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부사의 말을 듣고 하인이 뭐라고 했냐면요. 돌아서서 여러분들 한번 본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복명 사신을 가벼이 여기거니와 반드시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 라고 하거든요. 즉, 사신을 이렇게 대하다니, 사신이 사명당이잖아요. 이렇게 대하다니 화를 면치 못하리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뭔가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사명당이 굉장히 화나갖고 크게 혼을 내죠. 여기에서 지금
이 대사로 봤을 때 지금 하인이 비판적인 발언을 했죠. 부사에 대해서 하인이 비판적인 발언을 했고요. 자, 여기 맞습니다.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을 볼 수가 있다. 자, 전란의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과 정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 내용과 관련되지 않겠어요? 예전 같으면요, 이 유교 윤리가 지배했던 이 조선 사회에서 하인이 자기 상사에게 아유, 저러다가 진짜 큰일 나지 이런 말은 못 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되게 당당하게 저러다가 쉽게 얘기하자면 저렇게 대하다가 쟤 큰일 난다. 쟤 혼날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비판적인 발언이 가능했던 게 뭐겠어요? 옛날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요. 요거. 이게 어디에 있다? 지배층에 있다라고 민중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중들이 상대적으로 저 지배층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피해와 책임에 대한 민중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요. 지배층이 큰 문제였다. 게다가 전쟁 터지고 제일 먼저 도망간 게 지배층이잖아요. 이 생각과 정서가 반영된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지배층에 대한 좀 비판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즉 전란 후 지배층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던 이 시선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같이 확인을 좀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외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전란으로 훼손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라고 해요. 외왕이 항복하는 모습이요.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처음에 사명당이 내가 너 목을 벨 거야. 목 갖고 와 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신하들이 이제 항복을 합시다. 금은보화를 바칩시다 하면서 항복을요. 여러 번 해요. 그죠? 우리가 내용상에서 확인했었죠. 외왕이 항복하는 모습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 이 내용 어디 있어요? 전란으로 훼손돼 상처받은 민족적 자존감 보상. 읽으면서 이미 파악했던 내용이긴 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민족적 자존감이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것을 꾀하고 있다. 통쾌하잖아요. 우리가 당할 대로 당했는데 그래도 소설 안에서나마 이렇게 이기면 기분이 좋긴 좋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외왕이 항복하는 모습을 일부러 소설상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겠군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걸 통해서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는 거 역시도 우리가 맞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 한번 볼게요. 양반 대신에 승려 사명당을 주인공으로 설정을 했대요. 그렇죠? 승려의 사명당이 주인공 맞잖아요. 지금 이 우리가 본 내용에서. 게다가 능력도 엄청 특별했죠. 이걸 설정해서 전란 후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이 단결하는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소설에서도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없죠. 지금 여기에서 사명당이 중인 것이 어떤 의미인가 요거 얘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선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이렇게 생긴 내용을 보고 근데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왜냐면 선지가 그럴듯하면 그럴듯할수록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학을 애매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추측으로 풀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푸는 거 아니고요. 여기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저기 본문에 나와 있고요. 이 내용도 복이 여기에 있네요 라고 찾을 수 있어야지 돼요. 이 근거가 명확하게 시험지 내에서 다 나와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 근데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건요 답으로 인정이 안 돼요. 즉 여기에서도요 지금 이 내용이요 사명당이 승려고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설정되어 있긴 한데 이 종교를 중심으로 상하층 단결 이런 내용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니까 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이 3점짜리 문제가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보기가 우리가 내용 파악할 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또 이걸 통해서 내용 파악이 좀 쉬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예요? 이 트라이앵글 보기랑 선지랑 이 지문이랑 내용만 꼼꼼하게 따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요 내용들 어느 부분을 좀 포인트 잡아줘야 되는지 복습 포인트 잡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요. 오늘 배워본 내용, 학습 내용 정리하면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봤던 거는 이 고전 산문에서 3점짜리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봤죠. 요 내용에서 우리가 고전 논문하고 산문하고 별반 차이가 없구나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 처음에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 늘 염두에 두어줘야 되는 거. 잘못된 공부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계속 언급을 했던 게 뭐가 있으면 달달달달 암기를 하려고 하는 그거 자꾸 제가 지적을 했었죠. 자, 이유는 요거예요. 우리가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임실록이라는 작품을 몰랐어도 보기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읽어나가고 그 사이에서 인물 간의 관계도 파악하면은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문제는 충분히 다 맞추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암기, 뭐 내용의 기억 이런 걸 초점에 맞추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비효율적입니다. 자, 항상 염두에 둘 거. 여러분들이 100점 높은 문제에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이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말하는 첫 번째 근거는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갖추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은 없다라는 거. 단 제가 앞서 그 개념 정리에서 말씀드렸던 그 문학 용어 개념 정도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 작품 자체에 대해서 뭔가 달달달달 암기하는 내용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달달달달 암기할 내용은 없지만 대신에 꼭 꼼꼼하게 확인해 줘야 될 게 뭐였어요? 제시된 보기에서요. 나오는 내용. 요 내용을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봤었죠. 보통 뭐 작품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작가 자체의 특성 뭐 이런 거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이 소설의 결말 부분이다 하고 이 제시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다수는 해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이 내용 파악을 꼼꼼하게 해주고 이 보기의 내용이 뭘 언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면은 지문 해석 쉬워졌죠. 되게 쉬웠잖아요. 자,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작품 해석한 다음에 문제 판단할 때 요거요. 본문하고 보기하고 선지의 내용 요거 꼼꼼하게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 선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앞뒤 내용이 본문과 보기에서 모두 다 맞아 떨어져야지 얘가 맞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급하다고 놓치면요.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요 내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면서 왜 이 선지가 답인지 명확하게 본문과 보기에서 근거 들고 딱딱 지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문학 작품은 절대 애매한 거 안 물어봐요.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근거를 달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얘가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답이에요. 딱딱 떨어지는 내용만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문학은 항상 애매해요 라는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애매한 내용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오늘 연습해 본 내용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꾸준히 반복 연습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